이제 미다지 창입니다. 미다지 창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생겨 있는 형태도 있고 변경되어 있는 형태도 있긴 있는데, 이를 좀 늘려서 쓰시면 4짝짜리 또는 3짝짜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그릴은 안 그리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가지고 발코니 나가는 용도로 또는 뭐 중문 같은 용도로 많이 해서 쓰시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창이 뭐 쓰는 거는 문입니다만 실제로는 창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문이면서 창인 이런 애가 되죠. 그래서 600을 넘어서 900 전후가 되면은 사실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것도 이제 도면으로 그려보면은 회사마다 제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인면을 보면 외곽에 있는 요 틀이 보일 거고, 그 바깥쪽에 얘를 잡고 있는 이 창들을 잡고 있는 틀,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하나하나를 잡고 있는 판넬 하나가 들어가죠. 판넬이 들어가는데 안쪽에 유리를 넣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유리를 끼워 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 짝짝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열고 얘는 이렇게 열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열고 얘는 이렇게 여는 형태죠. 얘도 좀 화살표 써도 돼요? 네. 네, 화살표는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 요때 크기가 있죠, 크기는 이제 평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잘랐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부분의 프레임을 보면은 여기를 탁 잘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요 부분의 프레임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여기의 크기는 저희가 45mm로 하자였고, 여기 크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했죠. 150 4짝이니까 150 안에 들어갈 겁니다. 4짝이긴 한데 어차피 두 개 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면 되니까 150 안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에 대한 크기, 양쪽에 대한 여기 크기는 80에 35, 35에 70 이렇게 하자라고 설명드렸죠. 그 얘가 이제 유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창문이 앞에 있고 이 창문이 뒤에 있죠. 그럼 얘는 사실 여기 뒤죠. 뒤쪽에서 이렇게 생겨 있고, 가운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두 개가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이 창문의 형태입니다. 평면 형태. 여기는 75 하셔도 되고 80 하셔도 되고, 여기는 35. 여기의 크기보다는 좀 작게. 네.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평면 인면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크기를 아셔야죠. 이거의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리니까, 출입문으로 쓰기 위한 높이는 기본적으로는 2100입니다. 2100이 이제 출입문의 일반적인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높다 그러면 2400, 천장이 높다면 2400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애매하게 2350 뭐 이런 거, 2220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제품 보면은 2100, 2400 요 전후가 많으니까 요 정도 높이겠구나 생각하시고, 저희는 그냥 2100으로 그리죠. 2100보다 낮으면 가구 같은 거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가구는 1800 정도 하긴 하거든요, 높이가. 근데 걔네를 기울여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옆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눕혀서 들어가거나 세울 때 여기에서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고려하시면 2000보다 낮으면 저런 행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2100, 최소 2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짝의 폭, 요거 출입문으로서 쓴다 그러면 몸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60은 맞는데 60은 사실 너무 힘들고 70. 최소 75를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짝을 800으로 보십시오. 출입문으로 쓴다 그러면 한 짝을 적어도 800으로 보시고, 진짜 여유치 않다 그러면 750까지는 써봤는데 700 정도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겹쳐있는 거 포함해서 8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쪽을 800으로 보면은 4짝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4. 그렇다는 얘기는 48, 32. 또는 여유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900입니다.
900 곱하기 4로 생각하고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3600 네 짝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짝짜리 창을 그릴 때 여기 동일한 거 있잖아요. 요걸 쓰시든 요걸 쓰시든 동일한 게 있잖아요. 형태가 동일한 게 있으니까 요거 저는 이중으로 한 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3000 두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48, 30이니까 3200짜리로 만들 건데 3200 위치에 옵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800짜리 4개 할 거니까 800에다가 기준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요 끝에 있는 네모만 여기였겠죠. 최종 프레임이 여기 끝이었을 거고 그 여기 있는 애들은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기준선입니다. 여기.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 중간이었으면 될 거고 얘는 여기였으면 되겠죠. 여기. 이거 미러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미러 잡아서 미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값이 안 헤어지신 분은 직접 그려보시고 평면도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인면도 같은 경우도 같죠? 모양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테두리 부분만 다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렉탱글 해서 형태의 기본 형상은 같으니까 렉탱글로 외곽에 있는 틀만 3200에 2100짜리 박스를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옵셋 하면 되죠. 45mm에서 이 틀은 다시 하나 그려주고 요 틀은 필요 없죠. 그럼 요 창만 있는데 위쪽은 늘려서 여기까지 늘려주고 기준선만 있으면 얘도 스트레치가 가능하죠. 기준선만 있으면 스트레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이 프레임도 동일한 위치여야 되니까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 있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요 사이는 스트레치로 여기까지일 거고 여기 부분은 스트레치를 하면 되는데 왼쪽 편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미러 가운데를 기준으로 미러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외로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수정 명령어를 활용해서 그릴 줄 아시는 게 훨씬 좋죠. 직접 그려보세요.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미러 스트레치를 활용해서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물체를 새로 그린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천천히 그려볼 테니까 혹시 놓치신 분 한번 보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린다고 해도 치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리면 되는데 3200짜리로 그릴 거니까 뭐 한 4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3200이라고 하는 큰 값을 먼저 옵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 될 곳 45mm 그 위아래로 150mm 할 거니까 75mm 여기 이거는 그냥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외부에 있는 틀을 그리려고 한 거고 이렇게 선택해서 끝점이 여기 교차점에 만나면 복사가 되겠죠. 스냅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어느 스냅을 잡아서 어느 위치로 놓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한 번이나 두 번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지금 그린 애가 여기 그린 거죠. 여기 부분 그린 거예요. 여기 부분을 평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탁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네모 그린 거예요. 여기 하나 요 두 개 양쪽 끝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얘를 그리면 되죠. 하나만 그려서 크기 조절하면서 복사 하면 되겠죠.
저거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는 80에 35 정도 하자라고 했으니까 80에 35 정도로 그려서 다음 점에 복사해야 되니까 800 위치에, 여기서 800이 아니고 여기서 800. 그냥 이게 만약에 진짜 틀을 제외하고 유리가 들어가는 게 진짜 4등분이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면 정확하게 안쪽 길이를 재서 4등분한 값을 옵셋하는 게 맞는데, 저 정도 내용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4짝짜리 미닫이 형태의 창이거나 문이다가 중요한 거지, 저게 뭐 1cm 2cm 틀어졌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건축물이면 중요하겠죠. 벽의 크기면 중요하다고. 근데 이 창문은 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800, 여기서도 800 하면 4등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두 번째에 있는 창문이 유리가 달려 있을 거고,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중간에서 800 되는 위치에서 교차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스냅을 잡더라도 여기에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교차점에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잡아서 같은 위치로 놓으면 한 번에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를 잡으면 이쪽은 허공이잖아요.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못 놓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체를 선택하고 옆으로 딱 여기 중간으로 옮길 건데,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잡으면 여기 갖다 놓을 때 위치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값을 못 맞추죠. 근데 이 물체의 미드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에 교차점에 갖다 놓으면, 뭐 미드도 맞을 겁니다. 여기 교차점에 갖다 놓게 되면은 한 번에 그 위치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냅을, 그 유틸리티 도구들 저런 거 잘 써야 돼요. 여기도 미드 그려주면 되고, 이왕에 그리는 거 인면선까지 그린 다음에 옮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잖아요. 반복이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야지 여기 있는 프레임은 선택이 안 되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중심선까지 다 선택이 되니까 불필요한 선들이 중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어느 위치에 놔야지 되는가라는 교차점이나 스냅 위치를 잘 찾으셔야죠. 예를 들면 그냥 아무데나 찍었다고 칠게요. 아무데나 찍으면 여기다 못 맞춰 놓잖아요. 한 번에 못 맞춰 놓는다고요. 근데 여기 포인트를 찍어서 위쪽을 찍어줘. 위쪽 여기를 찍어서 여기에 엔드 포인트 갖다 놓으면 한 번에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저런 스냅의 위치를 그리시면서 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쪽 부분은 이제 가운데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네모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동한 다음에 익스텐드 하셔도 되겠죠. 요거를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익스텐드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스트레치를 배웠잖아요. 스트레치로 이렇게 잡으면 이 네모는 모든 끝점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그대로 이동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선은 끝점 하나씩만 선택이 됐죠. 그 얘네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엔드 포인트가 여기에 맞닿게 해주시면은 늘어나겠죠. 그럼 나머지는 반대쪽은 얘랑 상황이 동일하죠. 상황이 동일하니까 이거는 미러죠. 뭐 물론 이 두 개의 창문이 앞뒤가 반대다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물체를 선택하고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미러니까 요렇게 선을 그려주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미러를 해주면 반대편에 딱 맞겠죠. 왜냐면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선 하나 그려주면, 최소한은 이제 캐드로 그리는 거니까 요 정도 그려주시면 충분하다인 거고, 빼먹지 마셔야 되는 게 있죠. 여기도 보면 저는 스트레치 하죠. 끝점을 잡아서 F8번을 키시면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는 게 가능하죠. 중심선 빼먹으면 안 되죠. 중심선.
자, 이렇게 그리시면은 얘가 평면. 인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면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선을 빼내고 수평선을 요쯤에 그렸는데 옵셋을 2100을 했더니 얘를 넘어가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스트레치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이 선은 양쪽의 끝점이 포함됐으니까 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동이죠. 이 선 같은 경우는 끝점 하나만 잡혔죠. 얘도 끝점 하나만 잡혔으니까 늘어나는 기능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요런 데를 잡을 게 아니라 스냅이 걸리면 불편하잖아요. 스냅이 걸리면 불편하니까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는 데 잡으면 F8번 키시면 눈으로 보면서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2100 다시 하시면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너무 길다 그러면 줄여주고, 그리고 너무 멀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조금 가까이 붙여주시고. 스트레치가 진짜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쓰는 방법만 익숙해지시면 형상 그릴 때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프레임 그려줘야 되니까 프레임 그릴 수 있는 레이어로 바꿔서 여기에 있는 거 45죠. 그러니까 형상의 덩어리별로 그리세요. 헷갈리시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외부에 있는 틀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얘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어차피 네모 두 개인데 네모 몇 번 그리는 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 봤더니 여기 있는 네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다고 치면 기준선을 여기를 가져가면 여기다 렉탱글을 그린다면 이걸 지우고 옵셋 80mm 해주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80이니까 앞에서 보면 이 프레임의 두께가 80인 거겠죠. 그 여기 그려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 창문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공유하면서 가운데까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있는 프레임까지 다 필요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같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게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왼쪽 게 앞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형태로 그려지죠. 여기는 스트레치로 늘려주시는 거죠. 이거 똑같죠? 지워버리고 미러, 여기 있는 거를 미러 하시면 그려지죠. 그리고 선도 하나를 그린 다음에 얘도 미러죠.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요 미드 포인트 살 이유가 없잖아요. 대충 기호니까. 그래서 미러 해주고 여기를 잡고 대충 가운데서 미러 해주시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캐드로 할 때 그 저희가 컴퓨터 이용한 제도로 했을 때 유용한 거는 반복 작업을 줄여서 시간을 줄인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리기 명령어로 그린다 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 결국은 그리는 명령어보다 수정 도구에 있는 기능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미러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 또는 뭐 자르기 기능, 트림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많이 써보셔야지 저거를 안 쓰시고 그냥 그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마 속도, 캐드를 사용하는 속도 향상에 약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겠지만 네.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무한히 손의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하면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800짜리 4개인데 이걸 900짜리로 만든다 그러면 얘도 스트레치로 가능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100mm, 그 다음에 이 중간쯤 여기도 100mm 늘어나야 되죠. 여기도 100mm, 그 다음에 여기도 100mm 늘려줘야죠. 모든 유리창이 100mm씩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도 100mm, 여기도 100mm 이렇게 늘려주면은 되죠. 그러면은 뭐 꼭 굳이 재보지 않아도 전부 강 유리에서 100mm씩 늘렸으니까 당연히 900짜리 4개인 36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써보세요. 스트레치, 미러 굉장히 괜찮은 명령어니까 많이 써보십시오.